급속 충전을 받습니다. 그럼 뭐 에너지 팩 같은 거 사놔야 되겠어. 그리고 이번에 좀 때리고. 자, 어쨌든 합시다. 야, 그리고 아직도 빠진다고 연락을 해야지. 매너남. 뭘 잘 말라? 연락 드리지 않았거든요. 아, 이게 그냥 연락한 줄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 알고 봤더니 안 했다. 네, 아니 그 언제 인지했어? 저도 선생님. 근데 연락처 안 드렸었어요? 과학하고 그거는 깜빡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가 나한테 톡을 보낸 게 언제쯤 될까? 제가 보냈었나요? 아니, 보낸 적이 없는데? 아, 근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야, 아니 저번 주에 얘기한 저번 주에. 현우야, 들은 기억이 있냐? 그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지? 맞지? 윤우 왜 알았냐? 과학도 안 왔던데요? 이런 식의 대화 흐름이었어. 알았냐? 괜찮지? 보자, 이놈아. 자, 일단 합시다. 우리 현우도 왜 늦죠? 영어가 또 늦게 끝났어? 이번엔 너가 약간 무기적된 거야? 잘했어. 자, 봅시다. 일단 아까 1교시는 약간 독립적인 얘기라서 괜찮고 2교시는 우리가 이제 완전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일단은 이미 아는 얘기에 그냥 수단이 추가된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어떤 새로운 도구들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도구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뭔가 아주 어려운 좀 적은 편이거든. 2단원도 확률을 구하는 건 우리가 다 똑같았다고. 정의들 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조건 확률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조금 어렵잖아, 맞지? 통계는 그냥 아예 뉴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거의 90% 이상이거든. 그래서 조금 어떤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오케이? 선생님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질문을 안 했는데 내가 다시 질문을 딱 던졌는데 모른다. 이제 얼굴에 박수를 쳐줄게, 알았지?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너 요주 인물이 알았지? 네. 이해가 잘 안 되면 꼭 질문하십시오, 알았지? 네. 자, 합시다. 역시 너희들 그 뭐지? 저 젤리라고 했는데 저걸 먹으려고 하고 수업 오는 거 아니지? 너무 열심히 먹는 거 같은데? 수업에도 집중해줘, 알았지? 졸릴 때 먹는 걸 졸릴 때 이렇게. 더 먹어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너무 먹는데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아까 현우 들어오자마자 일단 저거부터 찾더라고. 내가 이걸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졸려서? 아니 먹는 걸 뭐라 하진 않는데 조금 당황스럽게 했어. 오케이. 요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밑에서 자습하다가 올라와서 먹더라고. 괜찮다. 계속 채워놓게. 네, 이제 어쨌든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걱정하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건 뭔지 알아? 나중에 쌤 때문에 저 이 상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자, 이제 진짜 합시다. 자, 우리가 뭘 하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걸 하는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유연아, 너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 확률이라는 말은 들어봤지. 변수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고 분포라는 말도 들어보긴 했을 거야. 그렇죠. 저런 걸 붙여놓은 단어를 본 건 사실은 처음이어야 해, 알았지? 인생이 2회차는 아니면 이렇게. 그럼 처음 듣잖아, 알았지? 이렇게. 자, 해봅시다.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전 한 개를 2번 던질 거야. 우리가 앞면의 개수를 일단 x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는 시행을 할 거거든. 그리고 앞면을 h라고 표현하고 뒷면을 t라고 표현할 거야. 괜찮지? 근데 그러면 저 시행의 결과의 표본 공간은 뭘까? 혹시 질문 있니?
괜찮지? 또 사실 던지면 첫 번째 앞면, 두 번째 앞면 나오거나 앞면 뒷면 나오거나 뒷면 앞면 나오거나 뒷면 뒷면 나오거나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때 우리가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될 거고 그 중에서 가능한 값은 0과 1과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HH는 어디에 연결되지? 2에 연결될 거고 HT는 1에 연결될 거고 TH는 1에 연결될 거고 TT는 0에 연결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때 이 x라는 친구는 일단 될 수 있는 값이 누가 있지? 될 수 있는 값이 0과 1과 2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x가 변수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문자가 여러 개의 값을 대표할 때 그 문자는 변수의 기능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이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함으로써 표본간 s의 원소와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 x가 취하는 값이랑 뭐가 되어버렸어? 대응되어 버렸지, 맞지?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또 부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대응 관계는 사실 함수를 가르치는 거거든. 함수의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대응은 이 s의 원소 하나당 이 x의 값 원소가 몇 개 대응돼? 하나씩 대응되고 모든 원소가 하나씩 선택을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x는 기능이 몇 개야? 2개. 변수로서의 기능, 즉 0과 1과 2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는 거고 또 하나는 함수가 정의되는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요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다. 근데 쌤이 아까 이제 겁을 충분히 주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통계는 외용보다 아니 그러니까 뭐 계산하고 이런 것보다 저게 더 힘들어. 뭔 말인지 아는 거? 이야기했잖아. 얘는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 몇 프로라고 거의 90%라고.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혹시 현우 질문 있어? x는 몇 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확률 변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첫 번째가 뭐? 변수로서의 기능. 두 번째가 뭐? 함수로서의 기능.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이 x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합을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얘는 우리가 이 x가 즉 이 앞면의 개수가 0대 1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쓸 거야. p x는 0 이렇게 쓸 거야. p는 보통 우리 뭐 할 때 써? 프라보빌러티 이렇게 쓰는 거잖아. 지금 확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p라고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0일 확률을 저렇게 기호로 쓰기로 했대. 그럼 얼마지? 총 몇 가지 있어? 그치, 네 가지 있지. 그 중에서 앞면이 0대인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px는 1은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죠, 맞지? px는 2는 4분의 1이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도 어떤 실수의 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건데 수많은 값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얼마지? 4분의 1과 2분의 1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 이 0이라는 값과 4분의 1이 대응될 거고 1이라는 값과 2분의 1이 대응될 거고 2라는 값과 4분의 1이 대응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때 지금 저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과 이 확률 사이에 또 뭐가 생겼어? 또 함수로서의 대응 관계가 생겼잖아, 맞지? 이때 이 대응 관계 이름이 뭐냐면 확률 분모라고. 확률 분모. 그럼 여기서 총 몇 가지 정보가 세팅이 된 거지? 세 가지 정보가 세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변수가 취하는 값 3개, 그 다음에 그 뭐지? 확률 변수에 의해서 표본간의 각 원소와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대응되는 그 대응 관계가 또 하나, 그리고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과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가 하나. 여기까지 괜찮지? 안 괜찮지? 자, 어느 부분이 안 괜찮을까?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쌤 여기 일일이 다 써놨거든. 이게 말로 하면 약간씩 그 워딩이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 얘. 아 참 이거 이 있잖아. 모든 교과서에 있는 얘야. 쌤이 확인한 모든 교과서에.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에 나온 횟수를 x라고 하면 표본간은 저와 같이 되고 x의 값은 0, 1, 2가 되고
확률이 저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x가 취하는 값은 몇 가지?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뭐래? 유현아 읽어줘. 1번. 이때 x는 0, 1, 2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는 그럼 변수입니다. 변수예요. 오케이. 자, 두 번 동그라미 2번. 이 유림이가 읽어줄까? 유림이가? 또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가 대응하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러니까 이런 함수의 기능도 가져. 괜찮지? 세 번째. 좀 말이 긴데 현호가 읽어줄래?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진 확률을 결국 p x는 x와 같이 나타내고 변수 x의 값 x와 그때 확률 p x는 x 사이에 대한 관계를 확률 분포라 한다. 유현아, 세 가지가 뭔지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현우가 마지막 참고 읽어줄래? 정리하면 영일리는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 표본 공간 S의 원소와 x가 취하는 값 사이에 대한 관계를 확률 변수 x가 x는 영일리의 확률과 x 사이에 대한 관계를 확률 분포라 한다. 이해가 됐어? 괜찮아? 유림이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사실 이거 그냥 누가 정한 거잖아, 맞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쌤이 거기 써놓은 표현들 중에 그 동그라미 1, 2, 3번에 써놓은 건 교과서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긴 거야. 오케이? 거의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일부러 여지가 없게 만들고 싶었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갑시다. 44페이지. 근데 보니까 똑같은 예를 쌤이 그대로 써놓고 뭔가 박스를 해놨지, 맞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불편해 사실은.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 표본간의 원소와 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함수라는 관점을 첫 페이지, 방금 저 내용이 적혀있던 페이지 있지? 그 페이지 이후로는 다시는 언급하지 않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여기만 관심을 가져.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뭘 가진다고? 0, 1, 2라는 값을 가진다. 네. 그리고 물론 이 백그라운드가 작용은 해. 근데 우리한테 가려진 상태로 약간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로 작용을 하는 거야. 왜? x가 0이 나올 확률은 계산해야 되잖아. 이 표본관을 가지고. 맞지? 근데 그때 그들 사이의 관계가 뭐 함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앞으로. 오케이? 그러면 0이 뭐에 대응되고 4분의 1에 대응되고 1이 2분의 1에 대응되고 2가 4분의 1에 대응되고 요 관계만 주목하겠다는 얘기. 괜찮아?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는 이제 값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있다. 여기서 누가 있었지? 0과 1과 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값에 대응되는 확률이 정의되는 거야. 그래서 0에는 얼마가, 1에는 얼마가, 2에는 얼마가 대응되는 확률이 정의되면 우리는 그러한 변수를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괜찮니? 딱 여기까지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진행을 할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엄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가지기 원하는 부분으로 이제 어떤 논의의 범위를 좁히겠다라는 뜻이야. 현우도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게 이름이 뭐였지? 확률 분포야. 저 확률 분포는 뭘 확률 분포라고 한다고 했었어? 이 값과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 대응 관계 자체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얘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거든. 거기 이제 쌤이 써놓은 것처럼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있어.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나타내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 자,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0, 1, 2 이렇게 쓰고 얘가 이제 4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그래서 어차피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치 x가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세 가지밖에 없잖아. 다른 건 나올 수가 없다. 모든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표. 첫 번째가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걸
확률 질량 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 함수의 관계식을 이 확률포의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이름 조금 독특하잖아, 그렇지? 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약간 상대적인 방식으로 정의가 되었거든. 근데 이 정의는 저 뒤에 다음 내용을 배우면서 이야기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뭐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럼 이건 뭐냐면 식으로 나타내, 식으로 나타내. 근데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냥 요 얘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p x는 x 그리고 4분의 1 x가 0 또는 1이 돼요. 그리고 2분의 1 x가 1 이렇게 나타내도 식으로 나타내는 걸로 인정해줘. 매우 간단하지 않지? 근데 이제 이건 첫 번째 케이스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확률이 왜 4분의 1이 된 거지? 두 번 시행 중에 두 번 다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동전이 두 번 다 뒷면에 나와서 나왔지. 그럼 저거는 결국 뭐랑 똑같아? 독립시행의 확률과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는 2C 0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2C 1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얘는 2C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인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x는 x는 2cx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2-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x는 0이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형은 이거 모르거든. 이거 아까 전 시간에 했던 내용. 이렇게. 현우도 모르겠어? 괜찮아? 유연이는? 유림이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교과서에는 사실 뭘 써주냐면 이 페이지에서 이것만 써줘. 이렇게 방 2는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할 때 그때 다시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이거는. 이렇게.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 여기를 이제 4분의 1이라고 잡고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잡을게. 그리고 여기를 0,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잡는 겁니다. 항상 원점이 꼭 0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확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괜찮니?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확률 분포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 분포에서 방금 내가 나타내는 방법, 즉 확률 분포, 다시 말해서 저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를 소개했거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아?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3번일 것 같아? 1번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경우의 수, 지금까지 확률 구해봤어 안 구해봤어? 많이 구해봤잖아, 맞지? 근데 그때 개수가 바뀔 때마다 식이 일관되게 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 개수가 바뀔 때마다 풀이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 풀이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우리 확률을 일반화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는 것 딱 제한된 것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식은 여기까지만 합시다라는 적당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시험이 진짜 더럽게 나오는 학교들도 그 가이드라인에서 숫자를 더럽게 하는 쪽을 선택하지 그게 아닌 다른 걸 내리진 않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식보다는 이제 이 표로 나타내는 상황이 주로 일반적일 거고 식은 그냥 연습해서 딱 처리하는 간단한 형태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배. 우리가 확률 변수 중에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친구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 거고 이 이산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를 가리켜서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를 겁니다. 결국은 이 친구, 이 확률 변수가 이산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산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 오! 어떻게 알았어? 오, 맞습니다.
쌤이 수업 때 들은 얘가 이산가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저 이산이라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합니다. 원래 쌤이 농담할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조대왕 이름이 이산이라는 농담을 해야 되는데 유연이 때문에 못했네? 오케이. 먹히지는 않더라고. 근데 이제 이럴 때 원래 꿋꿋하게 해야 나중에 이제 재미없는 거 해도 이렇게 그래도 웃어줘야지 이렇게 되더라고. 알았지? 그래 왜? 근데 맞을래? 자 어쨌든 정조대왕 이산 맞아. 우리 세종대왕 이름은 알아? 네. 뭐야? 안다며? 사실 이도. 맞아 맞아 끝나버렸네. 잘했어요. 맞아 맞아 이거.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멋진 이름 하면 안 되는데 깊이란 말 들어봤어? 깊이? 무슨 단어야? 무슨 뜻이야? 피하고. 피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왕이 쓴 이름은 못 써. 만 이도라고 이름을 지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그때 조선에 도라는 이름을 가지면 안 돼. 다 바꿔야 돼. 그래서 보통 좀 독특한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고. 이도는 이사는 너무 독특하지 않다 맞지? 나쁜 거야 나쁜 거. 왕이랑 이름을 가지면 이도야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깊이라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그 뭐지 왕실 이름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왜? 상상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현실에 아니 지금에 대입해 보니까 이재명이랑 이준들이 아 이름 같은 사람들이 이름 다 바꿔야지. 자, 현우야, 너가 해. 대통령 해가지고 조현우 이름 가진 애들 다 이름 바꿔버려. 이렇게 성이 다른 건 봐주겠다 이렇게 하면 성까지 같은 걸로 다 바꿔라. 피전해버리는 거지. 괜찮지? 진정한 통제자로 하는 거야. 자, 여튼 합시다. 이산이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 뚝뚝 떨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확률 변수가 뭘 가진다고 했어? 확률 변수가 뭘 가진다고 했어? 값을 가진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 값들이 이산적인 값일 수도 있고 사실 이산의 반대말은 이산의 부정은 연속이에요, 연속. 그러니까 이산은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연속은 뭐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산과 연속이 상대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이산과 연속이 상대적인 개념이 될 거예요. 이산은 사실 이산의 대표는 누구냐면 자연수와 정수가 되는 거지. 이제 연속의 대표는 누굴까? 실수가 되는 거야. 실수. 사실 그 무리수가 연속이 될 거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아니긴 해.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하다 무리수는. 일단은 유리수는 확실히 연속이 아닙니다. 유리수는 확실히 연속이 아닙니다. 무리수도 연속이 아니라고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가 두 무리수를 선택할 때 그 두 무리수 사이에 반드시 유리수가 존재하거든. 오케이.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는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지금처럼 뭐 개수거나 혹은 뭘 할 수 있을까? 그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도착한 사람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산적이잖아, 맞지?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연속적인 건 뭐가 있을까? 신일고 학생들의 키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야. 왜? 너 키 얼마인데? 170.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78보다 작으면 머리를 잘라버린다 하면 어떻게 될까? 0.1mm도 작으면 0.01mm 작으면 잘라버린다 하면 어떻게 될까? 곤란하지 않지? 사실은 우리가 키가 정확히 그 정값이야? 아니야. 실제로 하루에도 1cm 이상 차이나 보통 평균적으로. 어떤 얘기하는지 알고 있지. 자고 일어나면 원래 1cm 이상 늘어나. 그리고 하루 열심히 살고 나면 1cm 이상 줄어들어. 실제로 이게 과학적 사실이야. 어쩔 수가 없대.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잖아, 맞지? 서 있으면 계속 누워 있으면 그대로 커진 상태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어떻다? 연속적인 값이더라. 강수랑 이런 것도 연속적인 값이 될 거고. 뭐 몸무게나 신발 사이즈 이거 전부 다 연속적인. 신발 사이즈는 아니겠다. 신발 사이즈는 이산적이지. 사이즈는 끊어서 나오니까 발의 크기 이러면 이제 연속적인 값이 될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봅시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겠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의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에 대해서 이제 확률이 대응될 때 다시 일단 확률 변수가 되면 무조건 뭐야? 뭐가 있어? 몇 가지 있어야 된다고? 취하는 값이랑 그 각각의 값에 대응되는 확률이 필요하거든. 맞지? 근데 이산이라는 단어 붙으면 그냥 이 값이 이산적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각각의 값에 똑같이 대응이 뭐가 대응돼야 돼? 확률이 대응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p x는 xi 그리고 는 ti 이렇게 그리고 이제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은 x1부터 xn까지가 되는 거고 그때 대응되는 확률은 p1부터 pn까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표로 나타내게 되면 x, p, x는 xi 그리고 취하는 값이 x1부터 x2 땡땡땡 xn까지 그리고 그 각각의 값에 대응되는 확률이 p1, p2 땡땡땡 pn이 될 거고 이 합은 전체 확률 합은 항상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그리고 그래프는 그냥 책에 있는 거 참고하면 되고 사실 이 그래프는 그냥 요거 읽고 x가 0일 확률이 4분의 1이구나 1일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2일 확률이 4분의 1이구나를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이게 2,3에서는 저 그래프가 안 중요해요. 사실 어떤 아주 사이드한 수단으로만 쓰이고요. 연속에서 사실은 연속에서 그래프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소개하는 거지 2,3에서의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거기 또 예를 들 건데 이 예도 사실은 약간 국룰 같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 있는 예예요. 자, 흰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이 주머니에서 우리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을 2개 꺼내 공 2개를 꺼내는데 흰 공의 개수를 우리가 라지 x라고 하겠다. 이때 이 x가 취하는 값이 뭐지? 흰 공 내가 공을 총 2개 꺼낼 거야. 그럼 흰 공의 개수는 최소 몇 개? 최소 몇 개? 0개. 최대 몇 개? 2개 꺼낼 수 있겠지. 그러면 확률에서 x가 취하는 값은 뭐라고? 0개, 1개, 2개 이렇게 되겠지. 1개는 또 뭐야? 괜찮아. 자 여기 0개, 1개, 2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0개가 나올 확률 얼마지? 5개 중에 몇 개를 꺼내야 돼?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거 2개 중에 몇 개 꺼내고 0개 꺼내고 검은 거 3개 중에 몇 개 꺼내고 2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 거 2개 중에 1개를 꺼내고 검은 거 3개 중에 1개를 꺼내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 거 2개 중에 2개를 꺼내고 검은 거 3개 중에 1개를 꺼내겠다는 거지. 그리고 합이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3이 나올 거고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6이 나올 거고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1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답 얼마가 돼? 정확히 1이 되겠지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시켰다고 문제에서 확률 표를 그린 거야. 두 번째로 확률 질량함수로 가요. 확률 질량함수. 근데 보니까 이게 아까도 여기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안 했구나. 여기서 합시다. 여기 몇 개야 지금? 0개지. 그래서 여기 흰 거 0개가 된 거야. 여기 몇 개야? 1개지. 그래서 여기 흰 거 1개가 된 거야. 여기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흰 거가 2개가 된 거야. 그럼 식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결국 P 라지 X가 될 확률은 일단 분모는 전부 다 50이야. 맞지? 분자가 어떻게 돼? 분자가 2개 중에 일단 흰 걸 X개 꺼내고 3개 중에 나머지를 꺼내야 되는데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2야. 여기가 1일 때 1이야. 2일 때 0이야. 어떻게 쓰면 좋을까? 2 빼기 X 이렇게 씁니다. X 0을 넣으면 2가 되고 1을 넣으면 1이 되고 2를 넣으면 0이 되겠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X가 0이거나 1이거나 2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괜찮니? 근데
아까 쌤이 확률 대항 함수는 어떤 것만 다룬다고 했지? 간단한 것만 다룬다고 했잖아. 얘가 간단한 거야. 이해했어? 요거 정도는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요거보다 조금 복잡해지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많이 벗어나는 이거와 유사하지 않을까? 이거와 완전 확실히 동떨어진 그런 친구는 안 나오긴 해. 그런 거는 이제 주고 뭐 미정계수를 결정하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냥 생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요 유형이 거의 90%. 괜찮니? 오케이. 아마 쌤이 거기다 써놨을 겁니다. 참고 보면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뭐가 기본이래? 표가 기본이에요. 표가 기본. 오케이. 그 다음에 질량 함수는 표현하기 쉬운 것들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 확률변수에서 이제 이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디스크리트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할만해 생각보다? 자, 봅시다. 그럼 이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 질량 함수의 성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1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1번에서 사실 이 친구가 사실은 식으로 표현된 거잖아. 지금 관계랑. 저게 사실 확률 질량 함수의 좀 이제 간단한 약식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오케이? 저거에 대해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모든 확률, 다시 말해서 PI가 이제 확률 값이 될 건데 요 값들 모두를 우리가 PI라고 쓰는 거야. 얘는 P1, 얘는 P2, 얘는 P3 이런 거지. 사실 저기 껌도 세 번째 것도 왔는데 채우기 귀찮아서 안 채운 거야. 너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껌쯤이면 맞지. 껌만 입고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지? 힘들어? 오늘 몇 시? 너 10시 왔나? 10시 왔어? 왜? 근데 중간에 다시 한 2시간 정도는 뭔가 안 했는데. 너도 열심히 하는 거지. 쌤은 고등학교에 비하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 너보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쌤 고2 때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쌤이 이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었던 거는 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공부했어. 꾸준히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 매주 그 학습지 같은 거 나오고 있었거든.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도 아마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야. 아이템플이라고 있거든. 매일 한 장씩 푸는 거 있거든. 쌤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계속 풀었어. 약간 어릴 때부터 공부한 이득 뭐 이런 느낌이야. 특별히 막 엄청 빡세한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속 뭐 안 한 시기가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누적하면 더 많지 않을까? 자, 어쨌든 합시다. 그리고 그때는 약간 활자 중독 같은 게 그때 있었어가지고 뭐든지 다 계속 읽고 보고 했어야 돼. 그게 좀 있었어. 여하튼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합시다. 이게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야. 가장 이제 간략화된 형태, 대표적인 형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PI가 확률일 건데 모든 확률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뭐 당연한 얘기지 않았지. 이 값들이 음수면 이상하잖아, 맞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확률 합 P1부터 P2, P3 그리고 쭉 가서 Pn까지 합이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모든 확률하고 1인 거지, 맞지? 근데 우리가 그 뭐지? 유림아 쌤이 너한테 시그마를 좀 설명해야 되거든.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지? 한 번 더 합시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pi 이렇게 쓰게 되면 요 i라는 값을 1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n이 될 때까지 더하겠다는 뜻이야. 즉 그래서 요 기호랑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가서 내가 공식을 유도할 때 시그마를 안 쓰면 계산이 너무 부해지거든. 너무 이렇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오히려 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시그마를 쓸 거니까 혹시나 이제 지금 들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그마에 대한 백그라운드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다음에 할 때 그냥 하면 됩니다. 알았지? 스트레스 받지 마. 그리고 이걸 할 때쯤은 언제야? 사실 너희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 아니야, 맞지? 1학기 제일 후반부 올 겁니다. 왜 통계 마지막 단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학교에서 너 시그마 하고 있을 거야, 사실. 그리고 이건 쌤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 쌤들도 시그마를 쓰고 싶을 겁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이항 정리할 때야 시그마 안 배웠을 수도 있지. 여기는 아마 시그마를 쓰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케이? 자, 여튼 그렇다 치고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렇게 써놨는데 P 이제 xi 이상 xj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pi부터 pi 더하기 1 이렇게 쭉 가서 pj까지 더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2에서 우리가 x가 1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 부등식을 완성하는 x가 여기 누가 있어? 1과 2가 있지. 그러면 이거 확률 다 알아 이런 뜻이야. 여기 안에 어떤 식이 있잖아. 요 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모든 x의 확률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야. 요 표현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야? p 여기도 얘인데 어쨌든 p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만족하는 x가 누구지? 0과 1이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하는 뜻이야. 오케이? 그냥 바로 안에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을 만족하는 x들의 확률의 합을 구하세요가 기호의 약속입니다. 그게 전략함수 성질 세 번째야. 괜찮아?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약간 관습적인 표현이라서 그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괜찮니? 자, 이제 문제를 풀 자격이 생겼군요.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큰 틀에서는 개념이 좀 뭐랄까 진입장벽이 좀 높은 개념입니다. 쌤이 지금 다 설명을 해서 아마 괜찮을 겁니다. 116쪽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116쪽. 일단 이사는 뚝뚝 떨어집니다. 연속은 연속적인 값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우는 틀리면 이마에 이걸로 찍자. 이렇게. 그런 구경해야지. 진짜. 빨리 해봐. 네. 오 맞아. 2, 3만 써. 이쪽에 쓸 필요 없지. 연속 2, 3만 써 알았지? 또 그건 쌤이 아까 예를 들었는데 설마. 그치. 사람 수가 0.3명 이런 거 있어. 와, 현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0.2명으로 치워줄 거야 이 자식아? 0.2만큼 자를까? 그러니까. 야, 정구가 2시간 딱지면 딱 꺼져? 아니잖아. 네. 2시간 뭐 1분이 걸릴지 2시간 2초 걸릴지 어떻게 알아? 아니. 우리 현우가 코박박하면서 답을 다 말해버렸다 맞지? 그렇게 잘해? 현우 너만 못했는데? 다른 애들 이미 다 풀고 넘어가 있었어 임마. 앞에 계셔서 그러고 이현아 너는 그 학기 중에 학통 못하면 어떡해? 저요? 아니 그럴 일이 없죠. 어? 공부를 안 했는데 학통 지금? 숫자 아직 한참 밀렸지 않아?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어? 저 그래도 저저번 수업이 어디였죠? 그냥 확률. 거기까지 했어요. 아 현우가 그럼 더 못했나? 현우는 어디까지 했어? 학통. 아 현우가 아니구나. 아니 확률은 안 했고요. 58페이지까지 했어요. 그 이항 정리는 다 했어? 이항 정리. 거기가 이항 정리야. 네.
아마 이거랑 같이 저거 했을 이거 뭐라 하지? 패드? 아니 RPM? RPM은 아마 비슷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스프링 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현우를 걱정해야 되는구나. 네, 스프링 돼 있는 게 그거는 일단 보류하자고 했잖아. 네. 너무 어려워서. 네. 근데 우리가 학기 중에 들어가서 쌤이 개념 설명을 안 하고 개념 설명은 중요한 것만 복습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해줄 수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 쌤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 지금 주먹이 꽉 쥐어질 뻔했는데. 또 보자. 뭐 하고 있어? 홀수 0번 나올 수도 있잖아. 왜 1, 3, 5야? 홀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야. 국어를 좀 못하는구나. 오. 이거 근데 사실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쌤이 잘못한 거야. 왜 이래라? 사람 차별하는 거 같지? 내가 현호가 못하고 유리가 못하는 거 완전 친절하게 말해준 거 같지? 유연이가 못했으면 그것도 못하냐? 자, 그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x가 취하는 값은 횟수니까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요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이제 확률에서 x인데 그러면 주사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뭐가 돼? 홀수 나올 수 있고 홀수 짝수 나올 수 있고 짝수 홀수 나올 수 있고 짝수 나올 수 있잖아. 총 몇 가지? 총 4가지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 0번 나오는 건 몇 가지야? 홀수가 0번 나오는 거. 짝수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냥 4분의 1이 되는 거야. 한 번 나오는 건 홀짝? 짝홀 온 거 4분의 2. 오케이? 그럼 이거는 4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괜찮아? 아 물론 이제 짝수가 3개, 홀수가 3개 막 이렇게 하면 조금 피곤하긴 한데 요 문제는 이렇게 하는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도 잘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물 뺏기는 것 같은데. 방금 표정이 빨리 써야지. 이런 표정이었는데.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이를 조금 해볼 건데 그 간단한 문제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넘어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확률 질량함수가 라지 x는 x는 이제 k분의 x래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모든 확률을 하면 항상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px는 1 이렇게 쓰면 확률이 얼마나? k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쓰긴 귀찮으니까 첫 번째 확률은 k분의 1이 될 거고 확률 변수가 2일 확률은 k분의 2가 될 거고 k분의 3이 되고 k분의 4가 되고 마지막으로 k분의 5가 될 겁니다. 이걸 다 하면 무조건 얼마라고? 1이라. 그럼 k가 얼마가 돼? 분자 어차피 분모가 다 똑같잖아, 맞지? k분의 15가 될 거야. 그러면 k분의 15가 1이 되려면 k가 얼마? 1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2번은 모든 확률 합이 얼마라고? 1. 그러면 a 더하기 3a 더하기 3a 더하기 a가 1이니까 a는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문제의 표현의 의도는 뭐야? x가 8분의 1 이상의 확률.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누구야? 우리 거기 봐봐. 그럼 1번. 아니 다 전부 다 8분의 1보다 큰 전부 다는 누구야? 전 1, 2, 3 다 되는 거지. 그렇지. 이 말은 p x는 1 더하기 p x는 2 더하기 p x는 3을 계산하시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3a 3a a였으니까 7a가 될 거고 a가 8분의 1이었으니까 8분의 7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괜찮아? 현우 이해하고 있어? 유연이도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자, 흰공 4개. 아, 이거는 직접 해보십시오. 지금 나오고. 아까 요거야. 요거에서 공 개수만 하나씩 늘어난 거 알았지? 그리고 이게 너희들이 익혀야 되는 가장 기본 라인이야. 가장 기본 라인이야. 잘 해야 됩니다. 혹시 그러다가 또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선생님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우가 잘 모르겠나 보다, 맞지? 네? 현우가 잘 모르겠나 보다, 맞지? 아,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구나. 오, 그래. 못하면 때려야지. 오. 유연이도 잘하고 있어? 네. 그렇게 가? 아, 그거 아닌데? 이건데, 이거? 7인 한 분에 이렇게? 7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요렇게 공이 있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치. 그럼 흰 공이 0개 나온다는 말은 뭐야? 흰 공 중에 몇 개 고르고? 0개 고르고, 3개 중에 3개 고르고, 이렇게 가야지. 7시 3분에 흰 거 4개 중에 1개, 검은 거 3개 중에 2개, 이렇게. 독립을 두고 있었어. 좀 맞아야 되겠는데. 현우 다 이해했어? 퍼펙트해? 네. 오. 믿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왜 유연이가 안 믿음직할까? 아니에요. 기분 탓. 3시 3이면 3. 이런 거 질문할 때 안 믿음직하지 않아? 아 1이죠. 현우야, 네. 너는 믿음직한 거 같아? 제가 제일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지하게 웃게 만들다니. 아, 대단하다. 자, 어쨌든 봅시다. 빵 터지네. 오케이. 자, 여튼 합시다. 괜찮아? 현우도 잘했어? 네. 유림이도 잘했어? 연습 문제 중에서는 우리 264번 하나 봅시다.
264입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공이 7개 들어있죠. 총 7개. 근데 이제 1이 있거나 2가 있거나 3이 있는데 각각의 공이 몇 개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몇 개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어서 확인한 2개의 수의 곱을 확률 변수도 x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2개의 수의 곱인 거야. 2개의 수의 곱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었냐면 px는 4가 21분의 1이래. 그 다음에 2배의 px는 2가 3배의 px는 6이래. 우리가 원래 확률 변수를 다룰 때 뭐부터 처리했지? 항상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부터 처리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이제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사실은 몰라. 왜냐하면 1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애매해요. 애매한 거야. 사실. 그래서 그 값을 먼저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1이 한 개만 있으면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유용하거든. x는 4가 되고 싶어. 그러면 2가 최소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야 이 2개 뽑아가지고 곱해서 4 만들 거 아니야. 나머지 4 만들 방법이 없어,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A개, 이 친구를 B개, 이 친구를 C개라고 할게. 괜찮니? 그럼 B는 뭐 이상이어야 돼? 무조건 2 이상인 거야. 여기가 괜찮지? 현우 이해하고 있어? 네. 현우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합시다. 어떻게 하겠대? 7개 중에 몇 개를 꺼내겠대? 2개를 꺼내겠대. 분해. 뭐만 나와야 돼? 곱해서 4가 되려면 2만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는 거지. 그래서 BC2를 한 결과가 21분의 1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7C가 애초에 얼마야? 7C가. 그럼 BC가 1. 얘가 21이니까 BC가 얘가 1이야. 그럼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1. 2. 2지. B는 2인 거지. 1을 생각하고 1을 말한 거지. 그런 것 같아. 자, 어쨌든 B가 2입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우리가 2라는 사실 알았어.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걸 가지고 계산 하나 드릴 테니까 요 개수를 우리가 5-a라고 써도 괜찮지. 왜냐면 전체 7개인데 2개가 이거였으니까 나머지 2개 더해서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되겠지. 괜찮지? 오케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2 곱하기 7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2가 나왔어. 그럼 뭐 하나 곱했다는 얘기야. 1 하나, 2 하나 곱했다는 얘기지, 맞지? 1은 A개 있으니까 A개 중에 한 개 고르고 2는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한 개 고르는 거 이렇게. 괜찮지? 3 곱하기 6이 나왔다는 건 뭐 하나? 2 하나, 3 하나, 맞지? 그래서 7C2분의 2 하나 그리고 5-A개 중에 한 개. 3개, 3, 그러니까 5-A개의 3 중에서 한 개 이렇게 된 거지. 7C랑 약분이 될 거야. 이래서 여기가 다 1이라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2 곱하기 A 곱하기 2는 3 곱하기 2 곱하기 5-A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래서 2가 약분되어서 지우고 그럼 어떻게 돼? 2A는 15-3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3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결국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때 문제에서 x가 3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면 bx가 3 이하. 안타깝게도 그냥 할 수밖에 없다. x는 1일 확률, x가 2일 확률.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간을 뺏어가는 계산을 낼 수도 있거든. x는 1인 건 이제 7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둘 다 1인 경우니까 3C2가 될 거고 x가 2인 경우 여기 우리 계산해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7C2분의 a가 3이었으니까 3C1 곱하기 2C1이 될 거야. 3인 경우는 이제 7C2분의 1, 3이 나오는 경우니까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2개 중에 하나 똑같은 건데 어차피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 자,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넘어가는데 일단 개념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노트 47쪽 같은 47쪽. 제목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이산 확률 분포의 점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기대값과 표준 편차. 처음에 이제 예를 하나 들 건데 이제 선생님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주사위 한 개를 일단 6번 넣어주세요. 6번 넣어주세요. 참 그리고 이 사이에 내가 뭐라고 써놨을 거거든.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이산 확률 분포는 뭐래? 이산 확률 분포는 뭐래? 이상적인 상대방 도수 문제이다. 이상적인 상대방 분포. 형우야. 형우야. 네. 이상적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이상적인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단어의 정의는 사실 모를 수 있잖아, 그렇지? 너가 느끼는 감각 이런 거 있잖아, 이미지. 추구하는 감. 오, 약간 그런 의미로도 사실 될 수 있거든요. 홀은 뭐라고 생각해? 지금 맥락까지 조금 고려했으면 좋긴 하네. 완벽한. 예, 뭐 어쨌든 진행을 해봅시다. 그런 의미도 사실 있긴 해서 맞지. 자, 진행을 해볼게. 자, 1, 2, 3, 4, 5, 6. 주사위 눈의 수로 나올 수 있는 수는 이제 1부터 6까지잖아, 맞지? 오케이. 그리고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적인이라는 말은 뭐랄까 사실 선생님도 정확하게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원래 이제 저 단어를 쓴 게 맥락상 맞거든. 근데 이제 어감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물어보는 것도 좀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균형 잡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여기서의 의미는 생각해봐. 현호야, 주사를 던졌어. 6번 던졌어.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 뭘까? 너가 생각할 때. 분리관찰. 오, 맞아. 연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오케이. 사실은 1이 6번 나오면 그건 엄청 스페셜한 특수한 상황이잖아, 맞지? 오케이. 이상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은 전부 다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물론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일은 아니겠지, 맞지? 그래서 이상적인이라는 워딩을 쓴 거야. 현우야 괜찮아? 네. 유림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한 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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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한 번 나와서 총 6번의 어떤 그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우리 상대도수가 뭐지? 상대도수는 알고 있으면 뭐지? 도수의 총합으로 도수를 나눈 것들을 이제 상대도수라고 불러. 여기는 얼마가 돼? 6분의 1이 되고, 여기다 얼마? 6분의 1이 되고, 6분의 1이 되고, 6분의 1이 되고, 6분의 1이 되고, 6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때 우리 평균 구하죠. 평균 어떻게 구하지? 평균?
평균은 결량의 총합에다가 얘를 총도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어떻게 돼? 1이 몇 번? 한 번. 2가 몇 번? 한 번. 3이 몇 번? 한 번. 그리고 6이 한 번 나온 게 총 6번의 트라이가 있었잖아. 맞지? 이렇게 구할 거라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평균을 구하지? 그냥 정의야, 정의. 정한 거야, 정한 거. 맞지? 자, 근데 우리 얘를 이렇게 고쳐서도 이제 어떤 계산상 똑같은 식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방식은 뭐야? 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랑 이 x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사위 누누이 수랑 뭘 곱했어? 상대도수를 곱하고 주사위 누누이 수랑 상대도수를 곱해서 싹 더한 거야. 얘가 뭐가 같다고? 평균과 같다고.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요 얘를 이렇게 다시 이어볼게. 이번에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누누이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확률 루퍼를 그릴 수 있을 거거든. 현우야,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은 뭐지? 주사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수가 누구야? 1, 2, 3, 4, 5. 그렇지. 1, 2, 3, 4, 5. 이게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야. 괜찮지? 그리고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오케이. 이때 우리는 이 확률 분포의 평균을 기호로 이렇게 쓸 거고, 그러니까 x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 계산을 이렇게 하기로 뭐 할 거냐면 정의할 거야. 여기까지 계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다 무슨 내가 뭐라 썼지? 이산확률포는 이상적인 상대도수 분포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의 구조와 이 식의 구조가 어때? 완벽하게 똑같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대도수를 이용한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확률포에서의 평균도 이렇게 정한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이 도수는 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하고 나서를 하고 난 결과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6번 던졌더니 1이 몇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어. 2도 한 번 나왔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이 6분의 1이라는 값은 뭐지, 이번에는? 확률이야. 확률은 하기 전에 의미가 있어, 하고 나서가 의미가 있어. 하기 전에 의미가 있고 해버리면 일어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사실은 1의 눈이 나올 거를 6분의 1의 확률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맞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내가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만큼 기대하고 2가 나올 확률을 6분의 1만큼 기대하고 그래서 이만큼이 내가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다라는 뜻이야. 사실 의미가. 괜찮아? 확률포에서의 평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요 2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니셜이거든. 뭐에? 이 단어의 뭐야? 스펠링 틀리면 쪽팔 뻔했는데. 어쨌든 이 단어의 이니셜이야. 뭐지 저게? 기대야, 기대. expect가 뭐야? 기대하다, 맞지? 그럼 저기 텐션이라고 붙으면 기대라는 의미고 수학에서는 사실 이제 기대값이라는 단어로 쓸 겁니다. 기대값. 나는 주사를 던지지 않았어 아직. 근데 주사를 던지기 전에 내가 이 정도의 값을 기대한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근데 사실 그거랑 상대도수의 평균이랑 어때 의미가? 구하는 구조가 똑같잖아, 맞지? 이상적인 상대도수랑 구하는 구조가 똑같아서 평균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기대값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둘 다 혼용해. 괜찮지? 섞어 쓴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기호로 보통 나타낼 때 이제 평균을 뜻하는 기호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중학교 때 있었거든. 뭐였냐면 M이야 M. 그래서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M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민이야 민. 민의 의미가 뭐지? 수단. 방금 얘기했잖아 평균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평균이라고. 첫 번째 의미가 의미입니다. 혹은 의도 이런 거야. 두 번째 의미가 방금 얘기한 수단 이런 거야. 세 번째 의미가 보통 평균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평균의 뜻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야. 원래 통계라는 게 원래 있던 거야,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잖아, 맞지? 똑같은 거야. 전부 다 이런 것들 다 뭐해? 이 평균도 정의한 거, 정의한 거. 그럼 이 새로운 우리가 만들어낸 시스템, 이 확률 분포라는 것도 평균이라는 걸 뭐 하는 거야? 정의하는 거야. 근데 뭐로부터? 우리가 이전에 정의한 거로부터 이제 발전하는 혹은 그걸 이제 잘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새로운 정의가 되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우리가 상대 소수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제 뭐랄까 평균적인 기대, 평균적으로 이런 값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의 정도를 이제 판단하는 거라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거기 47페이지에 쌤이 방금 들었던 얘가 다 나와 있다, 맞지? 오케이. 그리고 맨 밑에 참고 뭐라고 했어? 평균은 뭐랑 같대? 네, 기대값이랑 같대. 왜? 확률 분포에서는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평균적으로 얼마의 값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이다. 따라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P X는 XI 그리고 이제 PI 이렇게 주어지고 I는 1부터 이제 N까지 이렇게 될 건데 요걸 우리가 이제 표로 나타내게 되면 X는 P, X는 XI 그리고 X1, X2, X3, XN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 이제 가장 모범적인 상황이라고 했었지. P1, P2, P3, Pn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동그라미 이건 하지 맙시다. 사실 이렇게 쓴 거나 표로 나타내거나 그냥 동등한 의미 알았지? 동등한 의미.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이때 EX라는 즉 기대값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확률에서 취하는 값이랑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하는 거야. X1이랑 P1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랑 곱하는 그걸 계속 더하는 거야. 이거랑 곱하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XN, PN까지 곱해서 더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기대값 혹은 평균이라고 뭐 하겠대? 정의하겠대. 그 계산을 이기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그걸 뭐라고도 표현하겠다고? 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다. 괜찮니? 이렇게. 근데 여기에 괄호 안에 뭘 써놨어? X라는 친구를 써놨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 기호는 X라는 것의 평균이야. 그럼 괄호 안에 저렇게 X가 있다는 건 저기에 X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야. 즉, 이 친구의 평균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참고로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건 뭐야? 확률 변수 x를 제곱한 것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야. 다시 일단 이 EX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EX는 어떻게 구한다고? EX는 어떻게 구한다고?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과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EX 평균이야. 유리마 쌤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고 있어? 뭐라고 했어? 확률 변수 물론 그냥 곱해서 다 더하면 돼. 오 맞아. 그거 아니야 그 말. 곱해서 다 더하면 된대. 괜찮지? 그게 뭐라고? 평균이라고. 다시 이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이 x제곱이라는 것의 평균은 x제곱이라는 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거든. 그럼 x제곱이 나올 확률은 뭐야? 어차피 x1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p1이야. 그럼 x1의 제곱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p1이겠지. x2의 제곱이 나올 확률도 p2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1의 제곱 곱하기 p1, x2의 제곱 곱하기 p2, x3의 제곱 곱하기 p3 더하기 쭉쭉쭉 가서 xn의 제곱 곱하기 pn과 같아. 이게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식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 x라는 것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지 저거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뜻이야. 저기 x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계속 뭐 해도 괜찮아? 계속 바뀌어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x가 기본 확률 변수니까 저거에 대한 평균을 정의하겠다라는 뜻인 거지. 괜찮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 우리 아까 했던 문제 있잖아, 맞지? 0, 1 해가지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주어졌었단 말이야, 맞지? 이거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2x 하게 되면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이제 1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나와? 1 나오면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지. 괜찮아? 만약 이 친구에 대해서 누가 이 x의 제곱을 물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1이고 2분의 1이고 2분의 3 얘기를 하겠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제 평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의 평균, x제곱이라는 변수의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설명한 게 아직 분산과 표준 편차를 설명을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러면 쌤이 5분 정도 쉬었다가 분산과 표준 편차까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